네, 이번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여 6개월 동안 수집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간단한 신경망을 이용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다점 퍼셉트론 신경망 기반 수치 예측이란 타스크를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PPC라는 그 스마트워치가 있는데요. 그걸 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차고 있었어요.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그리고 몇 킬로 갔는지, 활동적인 시간이 얼만큼인지, 그리고 소모 칼로리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주고 심박수 이런 것도 또 다 같이 이제 측정을 해주는 그런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클릭을 하면 PPC라는 스마트워치는 이거는 폰이랑 연계가 되고 폰과 데이터가 동기화가 되면 폰에선 또 클라우드로 제공을 해주고요. 저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정제를 한 겁니다. 다운로드는 내 PP 데이터의 기관과 파일 형식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신체, 음식, 활동, 수면 이렇게 해서 내가 입력한 또는 센서에 의해 측정된 그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활동적인 부분에서 내보내기 한 파일을 올려놨고요. 이 파일을 이제 클릭을 해서 이와 같이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앱에 스토리지에 이 파일을 올려야 저희가 이 파일을 분석하고 또 예측도 가능하겠죠. 이 파일이라는 사이드 바에서 이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제 파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아이콘인 업로드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좀 전에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이 데이터 셋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날짜, 칼로리 소모량, 걸음수, 이동거리, 층수, 그리고 심박수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정적인 시간, 약간 활동적인 시간, 그리고 심박수가 많이 뛰면 상당히 활동적인 시간, 매우 활동적인 시간 이런 식으로 심박수에 따른 어떤 활동량도 측정을 해주고, 또 이를 기반으로 활동 칼로리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줍니다. 이 데이터를 올렸으니까 이제 판다스라는 패키지로 데이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이런 문자 또는 수치 여러가지 이런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패키지고요. 판다스를 PD라는 별칭을 두고 여기에 read CSV라고 해서 우리가 좀 전에 올린 이 파일을 열어보면 천 단위로 쉼표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이제 문자로 인식이 되는데, 이건 결국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쉼표가 어떤 열을 구분하는 기호가 아니라 수치에서 일단 천 단위를 표기하는 거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제대로 파일을 읽어서 해당 수치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가져온 걸 판다스에서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그런 개념을 쓰는데요.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객체를 가지고 와서 컬럼을 살펴보면 이 파일 안에 어떤 컬럼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 칼로리 소모량, 걸음수, 앞서 말씀드렸던 이 컬럼들이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앞에 날짜가 쭉 기입이 돼 있고,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도 기입이 돼 있고, 걸음수도 기입이 쭉 돼 있습니다. 이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천 단위로 쉼표가 있었는데요. 이 원본 파일에는 이 천 단위로 쉼표가 있으나 앞서 이제 thousands라고 해서 요걸 옵션을 줬기 때문에 수치로 이제 정상적으로 로딩이 됐습니다. 125개 행을 가지고 있고, 열은 10개의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신경망을 구성을 하고 두 가지 문제를 풀 건데요. 먼저 가장 간단한 인과관계가 명확한 걸 예제로 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무래도 걸음수랑 이동거리, 이게
그 관련이 깊겠죠. 예, 많이 걸으면 이동도 많이 하고 뭐 적게 걸으면 이동 거리도 적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델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수를 입력하면 이동 거리를 예측하는 그런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 선형획이나 이런 걸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또 층을 복잡하게 쌓지 않고 1층짜리 단층 퍼셉트론 신경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총 125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셋은 100개, 시험셋은 25개 이렇게 나눠보고요. 이제 X하고 Y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X를 DF, 데이터 프레임의 걸음수, Y를 데이터 프레임의 이동거리, 이게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XY를 구성했으면 학습을 처음에 100개를 트레인에 두고 101번째부터 끝까지를 X테스트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셋과 시험셋을 나눴죠. 그래서 걸음수 입력하면 이동거리를 구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X테스트를 먼저 출력을 해보면 이 100행부터 124행까지 쭉 수치가 나와 있죠. 이 수치가 걸음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런 걸음수를 일 때 이동거리는 몇이었나? 또 8225보를 걸으면 이동거리는 몇 킬로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거를 아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 이동거리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거는 이제 제 데이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그런 제가 얼마나 걸었을 때 이동거리가 얼마큼 되겠냐 그걸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뭐 저의 뭐 다리 길이라든지 뭐 걸음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 짜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짜지 않고 트레인셋 과거의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학습하고 난 다음에 현재 걸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물론 그 과거의 어떤 패턴이 지금이랑 패턴과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다리에 이상이 생겼거나 최근에 뭐 이러면 좀 잘 안 맞겠죠. 그래서 지금 방법은 이제 과거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하는 방법을 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과거 데이터가 어떤 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가시화를 시켜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매플랏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파이플랏을 이제 PLT라고 칭하고 스캐터 뭐 플랫도 있을 수 있고 스캐터를 쓸 수도 있는데 뭐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스캐터로 하면 점으로 이렇게 분포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X축을 X트레인, Y축을 Y트레인, 즉 S축이 걸음수고 Y축이 이동거리로 하고 난 다음에 표출을 시켜봤습니다. 시켜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선형관계라고 보이시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오차가 보이지만 뭐 되게 뭐 이런 직선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선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뭐 요런 쪽에 이제 많이 걸었다는 거죠. 하루마다 이거를 측정하는데 7,500보 정도가 주로 많이 걷거나 또 10,000보 정도에 이제 많이 걸을 때 이렇게 모여져 있고 뭐 20,000보 정도도 걸은 적이 있네요. 또 이 사이는 이제 걸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 관계는 이렇게 유지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뭐 제가 엄청 많이 걸어서 이제 극도로 피곤하다 라고 하면
이게 뭐 2만 보가 아니라 4만 보 뭐 이래 된다고 치면 스텝은 많더라도 이동 거리는 좀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지금은 이게 선형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지는 뭐 그런 것도 뭐 상상을 해볼 수 있으나 지금은 그런 양상은 안 보이네요. 일단 이거는 이제 선형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걸음수랑 이동 거리는 서로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패턴은 선형회계 문제로 풀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으나 가장 간단한 단층 퍼셉트론 신경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를 이용할 건데요. 케라스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패키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밑에 케라스 밑에 모델스의 시퀀셜, 그리고 레이어 밑에 댄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시퀀셜이라고 해서 모델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어를 단층, 즉 한 층짜리만 놓고 인풋 dim이 입력을 의미합니다. 입력 하나, 출력 하나인 단층짜리 레이어를 선언합니다. 입력은 이제 걸음수고 출력이 이동 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썸머리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파라메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층은 한 층이 있다라고 하고, 아웃풋 쉐입은 none에다가 1, 이 앞에 게 샘플이거든요. 샘플수. 샘플수가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정을 안 한 상태고, 아웃풋은 한 개의 수치만 나오겠다. 이 수치가 이동 거리겠죠. 그리고 파라메타가 두 개인데 이게 가중치랑 바이어스, W도 1, 바이어스도 1개, 이렇게 해서 총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탈 파라메터는 2개고 학습 가능한 파라메터 2개, 그리고 학습하지 않는 파라메터는 0개. 우리가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 웨이트는 학습을 시키지 마라. 이거는 이제 파인 튜닝이나 나중에 그 트랜스퍼 러닝 뭐 이런 거 할 때 사용되는 건데, 지금은 모든 가중치가 학습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실함수는 이제 회귀 문제에 적합한 mean square error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최적화하기는 RMS 프랍으로 설정해서 모델을 컴파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델.컴파일 하고, 로스는 MSE,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RMS 프랍, 그리고 매트릭은 MAE. 이 매트릭을 지정을 하면 매 에포크마다 정확도를, 이 매트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훈련할 때 매 배치 사이즈마다 매트릭이 평균에서 나오고, 또 밸리데이션 셋을 썼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또 수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을 지정을 해두고 그 학습 과정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하는 걸 이제 권장해 드리고요. 이때 이제 이 차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MA로 지정했습니다. MA는 이제 mean absolute error라고 해서 뭐 이게 3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3kg가 오차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샘플에 대해서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3이다라고 하면 내가 주어진 샘플에 대해서 한 3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구나,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MA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컴파일도 실행을 했고요. 이렇게 했으면 실제 학습하면 되겠죠. 컴파일까지 했다는 얘기는 모델이 학습할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고, 여기서 pit을 하면 됩니다. pit이 실제적으로 학습하는 함수인데, 우리가 xtrain, ytrain 학습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epoch, 이 트레인 셋, 훈련 셋에 이 전체 훈련 셋을 몇 번이나 반복할 거냐. 그래서 총 100번을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고, 배치 사이즈는 4개, 4개씩 잘라서 이제 갱신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포크가 총 100개 중에 80개, 뭐 90개, 100개 해서 완료됐고, 완료되는 중간에 우리가 지정한 매트릭이 뭐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높아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로스 값도 처음에는
엄청 많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좀 많아지고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평가 매트릭이 한 3 이하 2점대, 2.7, 2.5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한 평균적으로 3kg 미만의 어떤 오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델에다가 get weight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WB 해서 총 2개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출력을 해보면요. W가 이 정도, B가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W는 Y는 이렇게죠. Y는 W 곱하기 X 플러스 B가 이제 기본 수식인데요. X가 걸음수죠. 걸음수 곱하기 이 가중치 플러스 마이너스 1.1 하면 이제 이동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중치가 학습이 되었고, 이걸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얘들아 만보로 걸었을 경우에 이동 거리가 얼마큼 되겠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측하기 위해서 x에다가 만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 만을 predict를 해서 y 프레드가 나오는 겁니다. 이 모델이 예측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요. 13kg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가 정의한 시험 세대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 우리가 25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죠. 25개의 걸음수를 가지고 있고, 이걸로 이제 우리가 이동거리를 다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예측한 것들을 이렇게 쭉 찍어 봤고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그 걸음수를 입력해서 이동거리가 이게 쭉 나옴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정답도 알고 있어요. 정답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점이 가능합니다. 이게 evaluate, predict는 예측만 하는 거고 evaluate는 우리가 채점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정답지가 있으면 채점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x테스트, y테스트를 두 개를 넣어서 모델에서 y 프레드가 나오면 y 프레드랑 y 테스트를 서로 매트릭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델 컴파일 할 때 매트릭을 MAE로 정했기 때문에 evaluat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앞에는 손실 함수, 뒤에는 우리가 지정한 매트릭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 매트릭을 출력을 한 게 요겁니다. 3.9 정도 오차가 나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셋에 대해서 앞서 이제 여기에 찍힌 거는 훈련셋에 대해서 3 이하로 나왔고요. 지금 이거는 시험셋에 대해서 3.9 정도 나온 거예요. 이게 시험셋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훈련셋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3.9 정도면 뭐 크게 막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 자체가 좀 단순해서 크게 오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 값과 모델 예측 값을 가시화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스캐터의 플러스 이용해서 표출을 시키고요. x테스트는 그대로인데 실제 값을 레드로, 그리고 모델이 예측한 값을 블루로 해가지고 라벨 지정해서 레전드 놓고 쇼를 해보면 유사하게 선이 이제 두 선이 이렇게 유사하게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걸음수랑 이동거리가 성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도 잘 풀고 또 성능도 우리가 예측한 대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